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가주택 물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노후에 50살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를 할 때 자영업을 한참 하면서 이 자영업 너무 어려운데 내가 노후에는 60이 넘으면은 월세만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보통 쉽게 상가주택을 떠오르는데, 상가주택이라는 놈이 엄청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왠지 아세요? 상가와 주거가 공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충족하는 그런 예쁜 꼬마 건물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상가주택 물건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상가주택 투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가주택 물건 선정이라고 제목을 정했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 그리고 도로, 방향, 땅, 이런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제가 써놨는데요. 상가주택 물건 선택의 기준은 1번부터 제가 5번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봤는데, 상가주택에 적합한 곳이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도로는 어떤 도로가 있어야 되죠? 땅 모양은 어떤 땅 모양이어야 될까? 건물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더 좋을까? 이렇게 상가주택 물건 선택의 기준을 5가지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가주택의 적합 입지라고 했는데요. 상업지와 주거지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을까요? 바로 연계선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 밀집 지역은 상가로서는 매우 좋지만요, 쾌적한 주거를 보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1층 상가의 임차인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상업지 중심에 상가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땅값에 비해서 효율적이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상가주택이 있는 게 유리하냐 하면은요, 상가지역과 주택지역의 경계이면서 주거지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상가와 주택이 공존하기 때문에 주거 부분은 좀 편안하고 아늑하고 조용히 되겠지만, 상가 부분은 또 근린생활에 주거지역에 적합한 어떠한 용도의 업종이라도 드릴 수 있는 상가와 주택의 경계이면서도 조금 더 어디에? 주거에 가까운 경계, 거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용도,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어떤 용도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상가주택에 맞는 용도 지역은요, 상업지역일까요? 주거지역일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바로 앞에 상업지역은 너무 시끄럽고 땅값에 비해서 상가주택이 들어서기엔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상가주택에 맞는 지역은, 지구는, 구역은 여러 가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도시지역, 상업지역, 임주거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상가주택은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주거지역에서도요,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일 텐데 저는 2종 일반 지역을 적극 추천하는 편이에요. 도로의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상가주택에게 가장 좋은 도로 조건 어떤 걸까요? 상가주택은요, 왕복 2차선 도로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차라리 6m 도로변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m 도로변을 넘지 않으면 좋겠죠?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거예요. 최소 4m 도로는 돼야 되고요. 국도로가 접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왕복 2차선을 넘으면 안 돼요.
6m이면 정말 최적으로 좋을 것 같고 10m 도로도 괜찮습니다. 이 이상이 넘어가거나 이 아래가 되면 상가주택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상가주택의 가장 좋은 도로 조건, 여기에서 내 주택이 사거리 커네에 접해 있는 게 좋을까요? 도로에 접한 면이 그냥 면이 넓은 그런 게 좋을까요?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조건들입니다. 어떤 거는 사거리 코너가 좋고 어떤 거는 도로에 접한 면이 넓은 게 좋겠죠. 이거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 상가의 특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모 정사각형이 좋을까요? 직사각형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시세 차익과 황금성의 결정 요인이 어떤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크기, 모양, 면,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도로라고 면이 컸으면 좋겠다고, 코너를 물려 있으면 좋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땅과 용도 지역과 앞에 놓인 길이 4m냐, 6m냐, 10m냐, 왕복 2차선이냐 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방형, 길게 생긴 땅이고 정방형, 네모로 생긴 땅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도로에 길게 면이 접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방형보다는 장방형을 추천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기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도로에 조금만 접했고 뒤로 길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도로에 길게 접해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대체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한 번 더 드립니다. 이번에는 상가주택의 현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상가주택의 현황은요, 건축물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같이 있는 건물 현황도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좋겠죠. 지금 실제 건물 현황과 건축물 대장의 현황을 잘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시장성, 앞으로의 미래와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면적,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이 건물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사항이 분명히 없는데 왠지 실제 면적이 조금 더 넓어요. 이게 왜 이렇지? 그렇다면 실제로 건축물 대장상에는 없는 확장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상가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는 건 현재를 대비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상가 주택에 적합한 곳이 어디냐, 그거는 상가 지역과 주거 지역의 연계선상에 있는 주거지 초입 정도가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목 상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지구 구역, 그 중에서도 용도 지역이 어떤 게 좋냐고 말을 했죠.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좋을 것 같아요. 상업 지역은요, 땅값이 대부분 비싼데 그 큰 상업 지역에 상가주택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도로의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왕복 2차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6m 도로에서 10m 도로 정도가 적합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땅 모양, 정방향과 장방향의 얘기를 했고요. 건물의 현황, 건축물 대장과 비교했을 때 현재 건물의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면을 잘 살펴본다면 부족한 거 채울 수 있고, 현재 이 상가주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 그리고 연금처럼 솔솔한 월급, 제2의 월급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는 늘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요, 심사숙고했다면 빠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상가주택을 발견했다면 뺏기지 마세요. 빨리 선택하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상 오늘도 신림역 4번 출구 이건부동산 마채현이었습니다. 오늘 정보 상가주택의 물건 선택 기준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상가주택 리모델링이 좋을까요? 상가주택 신축이 좋을까요? 이러한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